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면서 뉴캐슬 병이라고 하는 그런 뉴캐슬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부분 치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캐슬 병을 치료해준 의사가 아이러니하게도 로메로가 됐어요. 오늘 로메로의 두 골은 공격수가 몸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격수여도 득점하기 어려웠던 그 두 번의 득점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헤더골. 완벽히 공격수 같은 움직임이었죠. 뒤쪽에 빠져 있다가 그 앞쪽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거기로 잘라먹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쿠두스가 거기에 잘 응해줬죠.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한 수 앞을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만 이 공간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걸 공격수들이 되게 잘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로메로가 앞쪽에 공간이 비어있는 걸 너무 잘 인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헤더 퀄리티는 뭐 말할 거 없고요. 두 번째 오버헤드 킥은 저는 그거는 사실 주장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확실히 반더벤 말고 로메로가 주장원장 찼을 때 좀 체감이 되는 게 일단 몸싸움하다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바로 또 슈팅을 가져가는 게 이게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거죠. 사실 그동안 토트넘이 저는 부족했던 게 어떤 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뒤쪽에 얘기하겠지만 전반전에는 진짜 토트넘 선수들이 의지가 너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로메로가 좀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리고 단순히 골 넣어서 제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는 게 저는 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질 수도 있었던 경기를 2대2로 잘 마무리했고요. 약간 이게 토트넘의 시즌 초반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 경기를 비기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뉴캐슬은 비슷하게 준비해 온 것 같아요. 홈게임 하듯이 뉴캐슬은 타이트한 전방 압박, 그 다음에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롱킥을 유도하고 가운데 쪽에 공이 떨어지면 중원에 뭐 기마랑이스, 토날리, 조엘링톤 이런 피지컬 좋은 선수들로 경합하고 거기서 볼 탈취하고 상대가 하프라인 넘는 걸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뉴캐슬이 수비하고 역습 나갈 때는 빠른 전환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플랜 A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공격 시에도 약간 키 큰 선수 타겟팅해서 섞어가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뉴캐슬이 세트피스 끝나고 치아우나 덴번 같은 선수가 굳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김에 거기서 공격 마무리할 때까지는 다른 선수가 뒤 커버해주고 뭐 치아우, 덴번 이런 선수까지 그냥 박스 안에 넣어놓고 높은 크로스도 한번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좀 변칙적인 선수도 가져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는 머피가 그만큼의 결과값이 안 나왔습니다. 머피가 사이드에서 바로 크로스 올리고 바로 땅볼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괜찮았던 선수였는데 오늘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토트넘한테 운도 따라주는 부분이 있어서 토트넘이 그런 것들을 큰 실점 안 하고 버티면서 잘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토트넘은 뉴캐슬이 전방 압박하다 보니까 조금 사이드로 빠져서 나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드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왼쪽은 사실 존슨과 우도기로 좀 빠져나가기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려고 했거든요.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이제 쿠두스 쪽으로 이렇게 공을 주는데 저는 여기서 루이스 홀이라는 선수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느껴졌어요. 쿠두스랑 루이스 홀이 만약에 몸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쿠두스가 훨씬 더 잘 버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루이스 홀은 영리하게 몸싸움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발로 공만 툭툭 건드려서 쿠두스가 온전하게 공을 잡아놓지 못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루이스 홀도 참 좋은 선수다라는 걸 느꼈고, 토트넘이 그런 뉴캐슬의 플랜 A에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는 그런 식으로 토트넘이 좀 하프라인 윗공기를 많이 못 맡아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게임이 흘러갔고, 그리고 전반전 토트넘 볼 처리도 되게 아쉬웠어요. 뭐 포로가
공을 잘 뺏었는데 거기서 그냥 뒷발 패스를 해버려서 다시 또 뺏겨서 코너킥까지 줘버린다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뉴캐슬 선수들의 압박을 잘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한테 공을 줄 때 되게 어렵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고, 이 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기본기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전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 선수의 개인 기량과 기본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잘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전반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오늘 토트넘 볼란치 2명한테 좀 많이 실망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벤탄쿠르, 사르 이렇게 2명이 볼란치로 나왔는데 사실 벤탄쿠르의 기량이 많이 하락했다는 걸 좀 느꼈던 경기였어요. 만약에 토트넘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좀 맨투맨을 잡을 때도 비어있는 선수를 벤탄쿠르가 메꿔줘야 상대가 패스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벤탄쿠르가 자꾸 수비 위치를 잡을 때 망설이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패스 방향도 아쉽습니다. 그냥 잡고 앞으로 돌아서면 될 거를 못 돌아서서 결국 뒤로 패스하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공을 뺏었어요. 뉴캐슬 선수들은 공격하다가 뺏긴 거기 때문에 몸의 방향이 많이 앞쪽으로 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뺏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 잡기 전에 빨리 앞쪽으로 공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백패스를 해서 전개 속도를 늦춘다든지.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벤탄쿠르가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이 저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앞쪽으로 패스 주는데 좀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앞쪽으로 패스 주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패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벤탄쿠르가 공을 잡았을 때 나머지 선수들도 움직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센터백이 벤탄쿠르한테 줬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좀 와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벤탄쿠르가 다시 센터백한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냥 벤탄쿠르한테 주고 센터백도 그냥 쳐다보고 있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폼 안 좋은 벤탄쿠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프리한 상황에서 벤탄쿠르의 개인적인 기량 문제도 있겠지만 그럴 때 도와주는 게 팀이에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임 가져가주면서 그 안 좋은 선수를 도와주는 게 팀이죠. 아, 왜 저기서 못 돌아서고 있어? 왜 저기서 패스 못해? 라고 남 탓을 하는 게 팀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분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1대1 뿐만 아니라 2대2, 3대3 이런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디테일이 좀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2대2 상황에서 공 없는 선수가 움직여야 공 가진 선수가 편해지죠. 사이드에서. 근데 토트넘 선수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역습할 때도 팀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지 않습니다. 베리바리 전진할 때 옆에서 쿠두스 같은 선수가 좀 띄워줬으면 베리바리 2-3명을 상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전에 패스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 선수가 띄워줘야 패스길이 나가는 건데 그런 패스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은 어쨌든 앞쪽이나 뭐 역습 나가는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가 고립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이제 팀적으로 공격하는 장면들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의지와 뛰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토트넘이 오늘 비긴 거는 나름 성과라면 성과겠지만 그런 게 너무 안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저는 쿠두스한테 갈 때 더 심해진다고 생각해요. 쿠두스가 물론 2대1 싸움, 3대1 싸움 잘해주는 선수는 맞아요. 근데 쿠두스한테 공 가서 쿠두스가 공 잡고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이 너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게 쿠두스를 너무 믿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쿠두스 공 잡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살아나오겠지 하고 보는 느낌? 저는 근데 오히려 팀의 에이스한테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쿠두스가 공 잡았을 때는 주변 선수들이 좀 주변에 좀 많이 띄워주면서 쿠두스의 그런 개인 능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뉴캐슬에서는 확실히 기마랑이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마랑이스 후반전에 들어와서 45분 뛰었거든요. 45분 뛰었는데 진짜 맨 오브 더 매치급 활약을 보여줬어요. 일단은 제가 기마랑이스한테 느끼는 장점은 전환 패스가 진짜 퀄리티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뉴캐슬이 사이드 윙어들이 발이 빠른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토트넘에도 발 빠른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토트넘과 뉴캐슬의 차이는 뭐냐면 토트넘의 사르나 벤탄쿠르는 한 번에 전환 패스를 못 뿌려주고 기마랑이스는 그런 전환 패스를 너무 쉽게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마랑이스는 쉽게 말하면 릴리즈가 짧다고 해야 되나? 킥의 동작이 크지 않은데 패스 구질이나 패스 퀄리티가 잘 나와요. 그리고 몸의 자세를 크게 잡지 않아도 전진 패스가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마랑이스의 독보적인 장점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환 패스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토트넘이 그런 거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마랑이스 오늘 득점도 했고, 그 다음에 역압박도 좋아요. 토트넘이 공격 바로 나가려고 할 때 바로 쓸어주는 그런 것도 좋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기마랑이스가 오늘 뉴캐슬에서는 되게 에이스 같은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확실히 뉴캐슬 사이드백 들이 젊은 선수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팀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긴 해요. 루이스 홀이나 리브라멘토 이런 선수들의 전진이 되게 불규칙적이고, 또 뉴캐슬은 예를 들어 뭐 반스가 사이드로 빠졌을 때는 홀이 안으로 들어가주고, 홀이 사이드로 빠졌을 때는 반스가 안으로 들어가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건 홀이 뭐 거의 투톱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그거를 보조해주는 움직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풀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우 감독이 잘 만들어놨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오늘 경기에서 그나마 무승부를 만들게 해준 선수 숨은 영웅 뽑자면 저는 단소라고 생각합니다. 단소가 그래도 로메로 옆에서 보조 역할 되게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공중볼 경합도 쉽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머리 집어넣고 볼 처리도 그냥 깔끔해요. 그러니까 단소는 완전 화려하고 그런 플레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수비수가 할 것들은 해줘요. 군더더기가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뭐 뺏어가지고 로메로처럼 막 수려한 패스로 바로 전환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센터백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단소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문제 안 되게 걷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단소가 저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두 명 다 발밑이 좋으면 좋겠지만 보조 역할로 할 때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롱스로인 옵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단소는 오늘 괜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무아니도 제가 봤을 때는 몸이 꽤 올라와 있다. 사실 콜로무아니는 지금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공격 기회를 더 많이 받는 팀이라면 저는 골을 몇 개 넣었어도 넣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드리블하는 그런 리듬이라든지 몸의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도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돌파도 1대1 상황이 나오면 꽤 성공할 거예요. 근데 단지 지금 토트넘이 공격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한이가 득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격 더 많이 하는 팀이면 무한이는 지금 골 더 넣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히샬리송보다는 지금 무한이가 폼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프랭크 감독 교체 타이밍 조금만 더 빨리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경고받았을 때는 사실 포백 보호할 때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결국 기마랑이스한테 실점한 게 고든한테 포로가 스피드로 털리고 그 다음에 벤탄쿠르가 이어서 붙어줬는데, 거기서 벤탄쿠르가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태클이나 타이트한 수비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크로스가 들어왔고 뒤로 공이 가서 먹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자유도를 주려면 저는 경고 딱지 붙은 선수들은 조금 빨리 빼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감독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 일단 좋다. 어쨌든 뉴캐슬 원정에서 비긴 거는 아주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토트넘이 또 연패도 일단은 뭐 승리로 끄는 건 아니지만 끊었잖아요. 아스날전부터 3연패를 일단 끊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과는 분명히
박수 받을 만하고 그렇긴 하지만 개선할 점이 많이 보이는 경기였다. 이거는 뭐 뉴캐슬이 잘한 것과 별개입니다. 그냥 토트넘 자체적인 개선할 점이 많았기 때문에 뭐 상대가 뉴캐슬이어서 그렇잖아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토트넘은 자신들의 단점을 좀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많이 뛰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